출근길 여러분과 함께 행진합니다. 궁금한 시사 이슈와 뉴스 인물과의 직격 인터뷰. 오늘을 살피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아침을 여는 통쾌한 시사 토크쇼. 여기는 육각수의 출발 경인대행진입니다. 자, 오늘의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슈로 시작을 해볼까요? 예, 첫 번째 이슈는 성난 부동산 민심 1주택 수석 전성시대입니다. 1주택 수석 전성시대.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어제 12일 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으로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예. 또 사회수석으로 윤창열 그 현 국무조정실장을 내정을 했어요. 이로써 이제 지난 7일 그 사의를 표명한 6명의 청와대 수석급 이상 그 고위 참모 중에 4명이 이제 그 바뀐 건데, 그런데 이제 새로 그 청와대에 들어온 수석들은 모두 1주택자거나 무주택자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 11일 임명됐던 이제 최재성 정무수석, 그리고 김종호 민정수석, 그리고 김재남 시민사회수석 모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또한 청와대가 이제 어제 내정된 2명의 신임 수석 내정자들에 대해서도 모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다주택자였지만 한 채씩 처분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굳이 했습니다. 특히 윤창열 수석 내정자의 경우에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와 세종시의 아파트 분양권 이렇게 2개가 있었는데 최근 방배동 아파트를 매각했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있는 서울에 주거지를 두는 것이 자연스러울 텐데 굳이 강남 아파트를 매각한 것인데요. 이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당시 보유 중이었던 청주 아파트 그리고 강남 아파트 중에서 청주 아파트를 팔겠다고 해 이제 똘똘한 한 채 논란을 일으킨 점이 이제 아무래도 참조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 부동산 민심이 최악의 상황이 되면서 1주택 소유가 이제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인선 기준으로 자리 잡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뭐 이런 추세라면 이제 앞으로 그 다주택 보유 여부가 그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의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도 이제 보이는데, 예. 또 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정부 인력 풀이 또 이제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또 이제 걱정도 되는데, 근데 일단 그 노영민 비서실장 그리고 이제 김회숙 인사수석은 당분간 그 유임이 되는 모양새로 보여요. 예, 일단 신임 수석 내정자들은 이제 13일자로 공식 임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일단 그 김혜숙 인사수석의 경우에는 일단 다주택자입니다. 아마 계속 후임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주택 처분에 나서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뭐 주택 처분을 지금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일단 청와대는 추가 인사 여부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임이다 혹은 교체다 하는 뭐 이런 입장 발표는 명확히 내지 않았는데요. 뭐 사표를 냈는데 뭐 이대로 계속 끌고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예. 특히 노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이제 청와대 고위 참모들에 대해 1주택만 남기고 처분할 것을 이제 권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권고가 결과적으로 이제 여론으로 하여금 이 고위 참모들이 과연 주택을 처분하냐 안 하냐라고 이제 집중하는 상황을 이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노 실장 스스로 똘똘한 한 채 논란을 빚으며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희화한 책임이 이제 있게 된 거죠. 따라서 노비서실장을 그대로 둔 채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는 아마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유임 이제 시한부 유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정책의 실무를 담당한 정책 라인, 예. 그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경제수석,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은 어떤가요? 예, 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뭐 홍남기 경제부총리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뭐 부동산 정책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별다른 인사 조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말했습니다.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사실상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요. 자, 문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이제 부동산 경기와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이제 희망사항을 이야기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일부 존재합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사실상
현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김상조 정책실장과 같이 이제 부동산 정책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이제 앞뒤가 맞지 않게 되는 거죠. 예. 이승기 변호사가 보실 때도 지금 그 부동산 종합 대책의 효과가 예.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일단 제 주변이나 뭐 제 의뢰인들이나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사실 부동산 경기가 매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예, 경기도 어렵고 또 네. 새로 집을 구입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뭐 전세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와는 좀 거리가 있는 발언이라는 좀 느낌은 좀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1, 2년은 더 오른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예, 전문가들 그런 얘기도 얘기로는.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뭐 효과가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건지 이거 저는 잘 모르겠네요. 예.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창성장의 소유자는 누구입니다. 그 손혜원 전 의원이 그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해서 그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예. 그 다만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손 전 의원을 그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고 네, 합니다. 맞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요. 손 전 의원이 이제는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이제는 언제 제기됐냐면요. 지난해 1월입니다. 지난해 1월 이제 손 전 의원의 조카 보좌관 등이 이제 목포 근대문화 역사공간으로 지정된 거리에서 건물 여러 채를 사들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는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네. 손 전 의원이 2017년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였습니다. 그런데 목포에 5년간 50조 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알고 또 본인의 조카와 지인 등의 명의로 목포에 총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당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자, 경찰은 바로 손 전 의원에게 이제는 어떤 혐의를 적용했냐면요. 바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했다 해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 그리고 이런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부패방지법 위반, 이렇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1심 재판부에서는 손 전 의원이 목포의 게스트하우스인 이제 창성장이죠. 창성장을 조카 명의로 차명 구입한 것이 맞다라고 해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유죄로 판단했고요. 네. 또 이유를 보면은 손 전 의원이 매매대금, 취득록세, 뭐 중개수수료, 리모델링 비용을 모두 부담한 것이 이제 유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손 전 의원이 취득한 그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 관련 자료, 이 자료가 이제 보완 자료인지 이게 이제 또 최대 쟁점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손 전 의원은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언론을 통해 이미 충분히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보완 자료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혐의 사실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2017년 12월 14일 국토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68곳을 선정하고 이를 공식 발표하기 전까지는 손 전 의원이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비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2017년 12월 14일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에서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자료를 취득을 했는데요. 따라서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죄, 그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에 대해서 무죄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이제는 선고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해 공직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수사 개시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해 개선의 여지조차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 아주 센 발언이죠. 그렇네요. 예. 근데 이제 손 전 의원 측은 즉각 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예. 손 전 의원은 이제 그동안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제 인생과 제 전 재산은 물론 의원직을 걸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 라면서 강하게 반박을 해왔습니다. 예. 따라서 이번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이제 손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계속 해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제 최종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다소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요. 그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검찰이 4년을 구형했
있었던 걸로 제가 예, 알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판부가 1심에서 1년 6개월의 법정 구속도 이제 면하게 했단 말이죠. 예. 앞으로 또 어떻게 그 진행이 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내일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